나고야,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현지 음식과 역사 여행을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여행지. 2일이면 아스타 신궁을 참배하고 오다 노부나가 이야기를 듣고 현대 도시 풍경 속의 우뚝 선 나고야 성을 감상한 뒤 히츠마부시 장어구이, 미소니코미 우동, 오구라 토스트 같은 진짜 나고야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나고야의 역사와 미식 탐방. 저는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나고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선은 도카이도 신칸센 중 가장 빠른 직행 노선입니다. 도쿄역에서 나고야역까지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리며 일반 티켓은 편도 약 775달러 정도입니다. 기차는 깨끗하고 좌석도 편안하며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후지산 꼭대기를 잠깐 스쳐보고 나니 어느새 나고야역에 도착했습니다. 나고야역은 일본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역 중 하나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나고야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작은 식당에 들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나고야에서는 오구라 토스트 외에도 미소니코미 우동이 흔한 아침 메뉴입니다. 진한 붉은 된장 국물에 쫄깃한 우동면, 지역 코친 닭고기나 반숙 나고야 달걀이 올라간 한 그릇, 속을 든든히 채워주고 먹기 편하며 한 그릇에 약 6, 8달러 정도입니다. 아침을 먹고 본격적으로 나고야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스타구에 위치한 아스타 신궁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3대 신궁 중 하나로 신성한 삼종신기인 쿠사나기 검을 모시고 있어 유명합니다. 19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 신궁은 넓은 부지와 고목들이 많아 도시 한가운데 있어도 고요합니다. 참고, 보물전시 구역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당 구역에서는 촬영이나 영상 기록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궁 경내에는 노부나가 담장이 있습니다. 길이 약 7,000m, 높이 3m 정도로 센고쿠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장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1860년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승리한 뒤 감사의 뜻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벽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담장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담장 앞에 서서 옛 전쟁을 떠올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신궁 문 밖에는 이제 자동차로 가득한 번화한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스타 신궁을 나온 저는 나고야의 상징 중 하나인 나고야 성으로 향했습니다. 이 성은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었으며 이 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천수각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마당과 주변 부지는 여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계된 곡선형 돌담인데 지금은 멋진 사진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고야 성 바로 근처에서 몇 분만 더 걸으면 도쿠가와 미술관이 나옵니다. 도쿠가와 미술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 휴관, 나고야 도심에서 에도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약 1,011달러이며 최소 10일 정도 시간은 머물며 정원과 전시를 천천히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넓고 푸른 부지의 돌길과 연못,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콤보 티켓을 구입하면 바로 옆 도쿠가와엔 정원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데 전통 일본식 정원으로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미술관 내부는 엄숙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봉건시대 사무라이 계층의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검, 갑옷, 다도도구, 노가쿠 가면 등 희귀 유물 10,000점 이상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고대 겐지 이야기 두루마리 등 국보 9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을 나와 몇 분만 걸으면 히츠마부시 장어구이로 유명한 호라이켄 식당이 있습니다. 아스타 신궁과 가까워서 찾기 좋습니다. 이곳의 히츠마부시 세트는 1인당 약 33.35달러로 다소 비싸지만 꼭 한번 맛볼 만합니다. 장어는 4단계로 먹는 것이 특징인데 처음엔 그냥 먹고 그 다음 양념을 얹어 먹고 뜨거운 다시 국물을 부어 먹고 마지막엔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도 전통 방식으로 한 입 먹은 뒤 다시 국물을 부어 먹어봤습니다. 나고야의 장어는 도쿄와 달리 살이 얇고 양념이 진하며 향과 기름기가 더 풍부합니다. 호라이켄은 늘 사람이 많아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나고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활기찬 쇼핑 거리 중 하나인 상점가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400년 역사의 불교 사찰인 오스크 칸론이 자리 잡고 있어 현지인들이 행운을 빌거나 연말연시에 오미쿠지를 뽑고 부적을 사러 자주 찾습니다. 저도 본당에 들어가 신성한 칸론상을 보고 그늘진 경내를 한 바퀴 돌며 작은 부적 하나를 기념으로 샀습니다. 사찰을 나와 상점가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옷은 빈티지 의류, 중고 소품, 독특한 액세서리, 오래된 전자제품 가게와 전통 일본 기념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뒤섞인 독특한 거리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북적이면서도 정겨운 분위기가 살아있고 지역 문화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오스 상점가를 나와 이번엔 우버 택시를 이용해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버가 일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기존 택시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앱을 열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전문 택시 기사가 직접 찾아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앱에서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짐이 많거나 여럿이 이동할 때 특히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카에 지역 호텔까지 우버 택시를 예약했습니다. 사케에는 나고야에서 가장 번화한 도심 지역으로 상업 빌딩과 붐비는 쇼핑거리, 밤늦게까지 문 여는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한 곳은 사케역 근처의 중급 호텔인 호텔 S+ 나고야 사케였습니다. 숙박 요금은 날짜와 시즌에 따라 1박 약 350달러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주변이 다 가까워서 선샤인 사케, 오아시스 21 같은 쇼핑몰, 지하철역, 늦은 밤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라멘 가게나 이자카야까지 모두 도보 몇 분 거리라는 것입니다. 객실 내부는 화려하지 않지만 일본 평균보다 넓고 푹신한 더블 침대, 욕조, 작은 책상, 와이파이, 티포트 등 기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나고야 TV 타워, 지금은 주부전력 미라이 타워로 이름이 바뀐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 타워는 높이 180m로 1954년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방송탑입니다. 입장료는 약 700원짜리 정도이며 늦은 밤까지 운영됩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불빛으로 반짝이는 나고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곡선 돌담이 돋보이는 나고야 성도 보이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산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워 아래를 내려다보면 빛나는 고층 빌딩과 도시 골목 곳곳에 자리한 오래된 신사까지 나고야의 모든 모습이 한눈에 담깁니다. 야경을 충분히 즐기고 난 뒤에는 걸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미라이 타워에서 사케까지는 도보로 몇 분 거리라 가깝습니다. 방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녹차를 한 잔 우려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계획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둘째 날, 구시가지 앤 이누야마 지역 탐방. 나고야에서의 둘째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짐은 프런트에 맡긴 뒤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다시 오스 상점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거리는 아침부터 상점들이 일찍 문을 열고 사람들도 붐벼서 빈티지 의류, 중고 전자제품, 수제 사탕 가게까지 다양한 물건을 사러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키사텐에 들어갔습니다. 키사텐은 일본식 레트로 카페로 갈색 나무 의자와 가까이 붙은 작은 테이블들, 벽에는 빈티지 포스터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그라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구운 식빵에 단팥과 버터를 올리고 삶은 달걀과 따뜻한 커피가 함께 나옵니다. 나고야에서 이 조합은 전통적인 현지 아침 메뉴로 가격은 6,800엔, 약 46달러 정도입니다. 조금 색다르게 먹고 싶다면 타르타르 소스를 곁들인 새우튀김을 주문해도 됩니다. 아침 메뉴로는 특이해 보이지만 일부 카페에서 꽤 인기가 있습니다. 새우는 바삭하고 부드러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단팥 과자를 조금 사서 집에 가져갈 선물로 챙겼습니다. 오스를 떠나 나고야역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메이테츠선을 타고 이누야마로 향했는데 소요 시간은 약 3.35분이고 티켓 가격은 5,700엔의 약 45달러 정도입니다. 기차는 교외를 달려 창밖으로 낮은 주택, 들판, 푸른 언덕과 맑고 상쾌한 공기가 펼쳐집니다. 이누야마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이누야마 성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 곳곳에 표지판이 잘 되어 있고 거리는 한적하며 기념품 가게, 전통 과자 가게, 종이 부채, 작은 나무 인형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성 입장료는 약 5시엔, 약 3.54달러 정도입니다. 이누야마 성은 히메지나 오사카 성만큼 크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성곽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나무 계단을 따라 막루까지 올라갔는데 계단은 다소 좁고 가파릅니다. 꼭대기에서는 기소강이 성 아래를 감싸 흐르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은 물빛과 강 양쪽 2개 나무들, 아래에는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가마우지 어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밤에 배를 타고 나가 횃불을 밝히고 가마우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데 원하면 배에 타고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성을 둘러본 뒤 저는 10분 정도 걸어서 유라쿠엔 정원으로 갔습니다.
입구에는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평화로운 일본식 정원입니다. 정원 안에는 조안 다실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다실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원 입장료와 다도 체험 비용은 약 810달러 정도입니다. 저는 다다미 위에 앉아 직원이 가져다준 쟁반 위에 말차와 은은한 단맛의 와가시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선선한 바람과 나무집 소리가 들려와 도시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라쿠엔을 나온 뒤에는 이누야마 조카마치 구시가지를 잠시 산책했습니다. 거리 양옆에는 검은기와 지붕의 낮은 목조 가옥과 에도 시대 스타일의 간판이 줄지어 있습니다. 많은 가게에서 쌀과자, 종이부채, 지역 사케 등을 팝니다. 저는 길가의 작은 가게에 들러 녹차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조카마치 구시가지 끝자락에 있는 이누야마 문화재 자료관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곳은 작은 지역 유산 박물관으로 입장료는 단 1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작은 목재 카운터에서 티켓을 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안에는 축제 가면, 사무라이 갑옷, 철제투구, 단검 등 몇 가지 대표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축제 풍경과 기소강에서 가마우지 배를 띄운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아다마에서 설명판 몇 개만 읽어도 이 지역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분 정도 둘러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은 오후쯤 성 근처 기소 강변으로 갔습니다. 강가 산책로는 평평한 돌로 포장되어 있고 물가를 따라 낮은 목재 난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놓인 나무 벤치들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 현지인들이 산들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거나 새들에게 먹이를 주며 휴식을 즐깁니다. 유명한 관광지만큼 붐비지 않아 한적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후 5시쯤 다시 이누야마역으로 향해 기차를 타고 나고야로 돌아가 아침에 맡겨둔 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고야와 이누야마를 탐방한 2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히치마부시 장어구이, 미소니코미 우동, 오구라 토스트 같은 현지 별미부터 아스타 신궁, 나고야 성, 목조 이누야마 성, 오스칸논 사원, 조카마치 구시가지까지 다양한 역사 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나고야는 단순히 신칸센 경유지가 아니라 문화와 음식, 교외의 조용한 풍경을 함께 즐기기에 충분한 여행지라는 걸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2일간의 나고야 앤 이누야마 여행, 이 기차 타는 법, 성티켓, 구시가지, 추천 맛집부터 도심 근처 작은 스포까지 한눈에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여행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현실 여행 브이로그도 놓치지 마세요.